안녕하세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돌아가는 바람개비 이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적자생존이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말아주세요. 적자생존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메모를 열심히 하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맨날 깜빡깜빡 뭘 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이래서 부모님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말은 잘하고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쟤는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뭘 또 우산 잃어버려 뭐 잃어버려 또 깜빡 잊고 아차 그게 그렇지 어머 깜빡 잊어버렸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저의 실수를 자인하는 행동을 자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최고로 잊지 못할 그 잃어버린 사건은 뭐냐면 뭐 수없이 많지만은 운동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끝난 다음에 실내화를 신고 집에 왔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생각하면 실내화를 신고 저기 집에도 올 수, 왜냐하면 실내화도 이렇게 바닥이 외부에서 이제 보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어린 나이에는 정말 그게 창피한 일이었죠. 그래서 운동화를 잃어버려서 실내화를 신고 이제 집에 돌아온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항상 어디서 일어나면은 그 뒤를 보면서 뭐 떨어뜨린 거 없나. 그래서 이제 저는 택시를 탔을 때 꼭 앉은 자리를 열심히 쳐다보고서는 이제 뒷문을 닫고 내릴 정도로 이제 제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는 내 자신이라는 걸 알고 그 보조 행위를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걸 전공으로 했던 사람이 어떻게 메모광이 됐느냐,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죠. 두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다 이제 일과 관련된 거죠.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막 제가 생머리가 아니어서 생머리를 키워본 적은 없는데 이 생머리로 찰랑찰랑한 머리를 갖고 빠른 템포로 워킹을 하면은 머리가 찰랑찰랑 하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일이 굉장히 바빠서 이제 머리를 찰랑찰랑 하면서 뭐 뉴욕 거리를 걷는다든가 회사의 빌딩 안에 복도를 걷는다든가 이런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회사의 일이 가장 중요하고 회사의 상사의 마음에 드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게 비정규직으로 전전해서 뭐 삼성전자, 대우전자, 태평양화학, 뭐 신세계백화점 이런데 KBS 이런 데를 다니다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게, 정규직이래봤자 이제 국회 보좌관이라는 자리가 4년짜리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맨날 뭐 짧은 근무 기간에 비정규직을 하다가 국회에서 이제 비서관으로 뽑혀서 정규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자를 만난 거죠. 저는 제가 모시는 의원님, 이윤자 의원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뭘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뭘 해도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뭐 이런 식의 실수를 반복을 한다면 제자리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리고 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비서라든가 비서관이라든가 또 보좌관에 비해서 이제 인정을 못 받는 소외된 직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의원님들은 다 성격이 급하고 결과에 대한 그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느리고 천천히 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걸 용납해 줄 수가 없는 근무 환경이고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비서관 그게 뭐지?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뭔가요? 이러고 반문을 하면 바로 안 비서. 그게 뭐야? 그러면 답변하는 그 사람에게 신뢰의 눈빛을 보내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는 이제 싸늘한 눈빛으로 바뀌는 이런 걸 경험하는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이윤자 의원님이 특별히 하셔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다 국회라는 공간에 들어오면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같이 경쟁을 하고 빛나야지 그 다음 4년 후에 또 재선이 될 수 있다라는 강박이 있다 보니까 용서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두 다 이제 갑자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기억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우리 사회에 아주 고저적인 좋은 수단이 생겼죠. 포스트잇이라는 거. 그래서 그 포스트잇을 아끼지 않고 여기저기 메모를 해놓고 기억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결점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는 이제 1988년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국회 처음 들어갔을 때 포스트잇에 의존을 하면서 이제 뭐 그래도 기억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8년에 18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의원님도 뭐 장난이 아니게 성격이 급하신 거죠. 그러는데 보좌관이라는 자리는 제 것만 기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래 직원들의 기억도 같이 해줘야 되고 아래 직원들의 꾸준히 아래 직원들이 의원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이제 그런 위치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 뭘 말했는데 기억 못하거나 그거에 대한 자료를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빨리 하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매일매일 출근을 해서 그와 같은 일에 봉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이 우리 상대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한테 의원님이 막 몰아치고 꾸중을 하고 이러면은 더 기억을 못하고 찾아내지 막 파일을 이건가 저건가 막 이렇게 찾지를 못하는 거죠. 땀을 찔찔 흘리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난 게 통파일이라는 겁니다. 통파일. 그게 뭐냐면은 2008년에 이제 6월에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통파일이라는 걸 아이디어를 생각한 건 한 10월 정도예요. 그러면 6월에서 10월 정도까지 이제 뭐 동네 파일 동네다 그러면 이제 뭐 A라는 동네 파일 또 B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 또 국회에서 C라는 정책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이 각각의 파일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제가 하나로 다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어요. 왜냐? 막 당황해서 찾을 땐 그게 어느 파일에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아리까리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몽땅 그냥 파일 하나에다가 다 복사해서 붙이기를 복사해서 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6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가 한 800페이지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3개월의 기간이 통파일 안에서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의원님이 그거 어떻게 됐나요? 그럼 컨트롤 F 1초 만에 찾는 거예요. 기적이 벌어지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 직원이 들어온다든가 인턴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은 그 통파일부터 만들게 하게 해요. 그래서 첫 출근 날서부터 그날 있었던 거를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너의 배설 창구다 할 정도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다 기재만 몽땅 해라. 그러면 걔가 너에게 엄청난 선물을 줄 거다 이러면서 이제 알려주고 물론 저도 그 10월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누가 왔다 누구와 어떤 뭐 국토부에 김철수 사무관이 오늘 방문을 했고 그 김철수 사무관과 이제 철도
놓기 위한 예타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협의를 한 내용은 뭐 이런 식의 내용들. 거기에서 이제 김철수 사무관만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화번호도 찍고. 그래서 이제 원스톱으로 뭐든지 여기만 찾으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 통파일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8년서부터 만든 통파일을 2024년 직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가 바뀔 때마다 변함없이 다 통파일을 저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양은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제 지금 행정사를 하면서 뭐 계속 분철을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 통파일은 2000페이지가 넘는, 거의 반년 이상 거기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2008년서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내용은 컨트롤 F만 하면은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이 뭐고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했고 이게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 살면서 많은 걸 다 녹음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걸 파일로 구분을 해놓고 이러기 때문에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통파일의 경우는 컨트롤 F만 하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거의 그 기적 같은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에게 알려주고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실천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서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을 하는 동안 인턴 스쿨로 SL 스쿨이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 거기에서 인턴을 한 뭐 30명 이상을 배출을 했는데, 그 30명들이 대부분 저하고 3개월을 일을 하고 취업을 해서 나가서 3개월 동안 통파일을 하는 거를 이제 체화를 시키는 거죠. 연습을 하는 거야. 왜냐? 그 통파일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근무하는 동안 찾는 장점도 있지만,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다 라고 했을 때 그 회사 상사나 회사 대표가 그 사람이 유능하든 무능하든 바로 그만두게 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씀을 꼭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쪽 회사에서는 또 빨리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때 갈등과 이제 먼저 회사와의 그 반목을 하는 나쁜 관계,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으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근데 그때 내가 이 회사를 들어온 이후부터 현 퇴사를 하려는 그 시점까지 모든 게 통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가정이 되면은 그걸 그냥 후임자한테 그대로 넘겨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모든 저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은 통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만둘 땐 그 통파일을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교체되거나 변화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그 통파일의 위력이라는 거는 적자 생존이 아니라 적자 기적이에요. 적는 자에겐 기적이 벌어진다. 제가 이제 그 기적 같은 일은 뭐 하룻밤을 새도 다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매일매일 기적같이 컨트롤 F를 통해서 기적을 찾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국회 보좌관을 하다 보면 행정부, 보건복지부, 뭐 노동부, 환경부, 국토부, 이제 상임위 때문에도 연결이 되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 그때 근무를 하면서 행정부의 많은 공무원들과 인연을 맺고 현안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친밀도가 생기고 이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업무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과의 인연은 단절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통파일 안에 그들과의 교류된 스토리, 또 그 사람의 연락처, 모든 게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을 그만둔 다음에 한국 비서협회 회장이 됐어요. 비서협회 회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회장으로서 협회를 운영해 나가기도 하고, 회원의 애로사항도 풀어나가야 되고, 또 대규모 행사도 개최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컨트롤 F를 치는 거예요. 컨트롤 F를 치면은
아까 또 일례를 들었던 뭐 김철수 사무관이다. 그럼 전화번호 있죠. 그 사람하고 어떤 일로 어떤 대화를 했지. 10년 전 스토리도 다 있고 지금 뭐 16년 전 스토리까지 다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김철수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제가 몇 년도에 그 연락했던 어느 의원실 시절에 이민경 보좌관 기억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억을 막 꺼내내려고 애를 쓰죠. 그럴 때 그때 우리 그 철도 공사하는 것 때문에 예산 열심히 도와주셨잖아요. 그때도 감사 인사 드렸지만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근데 제가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거든요. 이러고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철수 사무관님이세요? 그리고 그냥 밋밋하게 대화를 했던 것보다는 그 과거를 끌어내고 거기서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을 했을 땐 안 될 게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보물 창고를 내가 경험한 세계 속에 그 경험한 시간들을 다 보관을 해두는 이 의미, 이거는 적자 생존이 아니라 적자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잘 때도 저는 머리맡에 메모지와 펜을 갖고 있고 모든 거를 이제 퇴근 전에는 그날 있었던 모든 스토리를 다 통파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일이 통파일을 열고 오늘 날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통파일을 하다 보면 자꾸 노하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통파일을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썼는데 요새는 그날을 박스 쳐서 써요. 왜냐하면 이제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때는 너무나 다 줄줄이 써놓으면은 복사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적자 기적을 일으키는 노하우도 매일매일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는 자만이 살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를 했고, 여러분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걸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기적은 바로 여러분을 성공의 길목에 쓸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돌아가는 바람개비가 되는 데 있어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유익한 습관과 유익한 태도를 어느 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체화를 시켜서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습관과 좋은 버릇은 여러분을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도깨비 방맹이 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저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하세요. 네, 반갑습니다.